자, 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에 대한 국민의힘의 징계 결정을 정리해 보면요. 윤희숙 의원을 포함해서 6명의 의원은 본인 땅이 아니다, 소명이 됐다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하기로 했고요. 강기윤, 이철규 의원 등 5명에 대해서는 탈당 요청을 했습니다. 자, 7시간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인데 의혹 당사자들의 소명만 듣고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되게 서둘러 덮으려고 한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버스를 좀 출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게 당이 체제를 정비하고 뭔가 대선 승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네. 갑자기 부동산으로 인해서 다시 옛날에 어떤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이런 이미지가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몇 사람은 뭐 탈당 제명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수습하려는 국면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이 중에 문제된 5명의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대선 캠프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좀 이런 위험 부담을 빨리 줄이고 털고 대선 경선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국민들이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명쾌하게 반성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도요. 탈당을 권유했던 의원들 10명 가운데 5명이 탈당을 거부를 했죠. 그리고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들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당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이 이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제명까지 할 수 있다는 당원 당규가 있는데 근데 말을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탈당 권유일 경우인 경우고 요번에는 탈당 요청 또는 탈당 요구라는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은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다르다면서요. 많이 다르죠. 아,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의 징계는 4가지로 돼 있죠. 이제 네. 제일 센 게 이제 제명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탈당 권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단계로 돼 있는데 이게 정식으로 뭐 윤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징계를 의결을 하면 탈당 권유로 나왔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네. 위원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구육주책으로 탈당 요청이죠. 네. 탈당해 주세요라고 네.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강제력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아하.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도 더 센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말을 확실한 이렇게 단정적인 말을 하는 부분이 좀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말 자체가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니 지금 조치가 민주당보다 더 센 거냐, 내내 50보 100보 아니냐 네.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뭐 거기도 2명 말고 나머지 10명 의원은 그대로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탈당 요청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방망이다 지금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찌 보면 여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숫자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야당에게 좀 더 가혹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된 각본에 따라서 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것이 아닌가. 그 권익위원회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이런 서류를 보내줄 수가 조사했다고 보내줄 수가 있을까 할 정도였거든요. 그 권익위 자료를 다 그냥 공개해버렸습니다. 그 12명은요. 완전히 그 더불어민주당 12명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진짜 억울한 사람을 막 여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12명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느냐. 그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이준석 대표도 이 점을 지금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조사 때의 잣대와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의혹을 조사했던 잣대와 과연 같이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당시에 그 서류 내용
민주당도 공개하고 우리도 공개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익위가 숫자를 맞췄다라는 이제 저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을 고의로. 지금 제기하는 그리고 거죠. 민주당은 174명 중에 12명이고 네. 국민의힘은 104명 중에 12명이니까 사실 더 나온 거는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이제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공개를 지금 요구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뭔가 녹취록 공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뭔가 공개 논방을 벌였는데 이게 생산적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게 그러니까 그 지지층에는 이런 주장들이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뭐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다. 조금 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내로남불을 하는 두 정당이에요.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 진실 공방을 벌인다고 더 유리하게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투구로 들어가는 거니까 차라리 더 바짝 엎드리고 빨리 이거를 그냥 빨리 이 파도를 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층보다는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여기에 마음을 잡기에는 지금 양쪽 다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 이 점을 지금 지적을 날카롭게 해주셨습니다. 자,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단에는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포함이 됐었죠. 청와대 대변인 시절 논란이 됐던 그 흑석동 건물이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권익위는 김의겸 의원이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건물을 샀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자, 열린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 봤더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권익위 조사가 글쎄요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워낙 저 문제에 대해서 좀 본인이 좀 강경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쨌든 출마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열린민주당의 비례 뒷번호를 받아서 원내 진출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확신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도 같은 그런 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는? 그러니까 국민 정서 부분이 참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 또 김의겸 의원이나 열린민주당 쪽에서 권익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어떤 반발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의겸 의원의 그 앞에 별명이 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